공은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는 게 좋아요. 긍정적으로. 자, 227페이지를 갑니다. 자, 227페이지에 가면 이제 갈로 1고 3번의 지적 공부 이렇게가 나오거든. 그쵸? 나올 때 첫째 줄 해봅시다. 지적 공부란, 첫째 줄 처음부터 끝까지 줄을 그었어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둘째 줄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딱 줄을 그었어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럼 지금은 이제 뭐를 배우러 가느냐 할 때, 여기에 지적 공부를 배우러 가거든. 자, 보세요. 여기에 지적 공부 이래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큰 타이틀로 지적 공부 이렇게 나오면은 법학 시간에 부자가 들어가는 거는 장부입니다. 장부, 가계부, 출석부, 등기부, 지적 공부 이건 전부 다 장부예요. 장부. 그럼 이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대장입니다. 하나가 도면입니다. 하나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럼 여기서 요 그림을 잠깐 봅시다. 지적은 있잖아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공시를 하거든. 그때 토지의 표시를 배운다, 소유자를 배운다, 토지의 표시. 이거는 안 배웁니다. 이거는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져올 때 이거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들어만 두세요.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건 대장입니다.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그린 건 뭐다? 도면이에요. 그럼 토지의 표시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는 뭐다? 경계점, 좌표.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나타내놨느냐, 그림으로 나타내놨냐, 숫자로 나타냈냐, 요 표현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 있죠.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 주민등록 증이 있다.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 우리가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다. 이래놨죠. 그럼 정리합니다. 하나의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지적공부가 있는데 지적공부의 종류에는 몇 개? 세 개.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호적을 가지고 있답다. 있죠. 그럼 모든 토지는 뭘 갖고 있다? 대장을 갖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있답다. 있지. 그럼 모든 토지는 도면을 가지고 있다. 이 말. 그럼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대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토지에 도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증이거든. 이 주민등록 증은 모든 사람이 갖는 거 1단이다? 아니지. 이는 18살, 19살 되어야 갖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경계점 자비등록부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5%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중 8구 이런 말을 써죠. 맞죠? 네. 그러면 5%만 가지고 있다는 말은 95%의 토지는 이거는 없습니다. 95%가 없다는 거는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오케이? 그럼 요거는 특수지역에만 있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잠깐만 볼까요? 이게 좌표예요. 맞죠? 그럼 여기다가 자, 토지를 하나 그리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자,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저하고 이제 공부할 때 이래 되었죠. 그죠? 그럼 이게 갑의 땅이다, 을의 땅이다, 병의 땅이다, 정의 땅이다, 무의 땅이다.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면 갑의 땅과 을의 땅, 이게 뭐다? 경계.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여기도 토지가 있죠? 그럼 여기도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여기도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이 토지와 이 토지, 이게 뭐란 말이고? 경계. 그럼 요거 있죠, 그죠? 요게, 자, 시작. 경계점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럼 요게 뭐란 말이고? 경계. 요거는 무슨 점? 경계점. 요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 그러면 요 거리에서 요 거리를 빼어주면 이 거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그럼 요거를 이제 문자로 말하면은 요점이 경계점이라는 거 이해합니까? 네. 요게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거 이해합니까? 됐어요.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로서 청량해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자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맞아요. 네. 그러면 요렇게
좌표로서 청량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된다, 꾸불꾸불해야 된다, 반듯. 그러니까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럼 꾸불꾸불하면 못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학창시절에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70%는 산이라고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지. 그럼 산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그럼 70%는 사용을 못해요. 그럼 이제 도시와 농촌이죠. 농촌의 면적이 넓다, 도시의 면적이 넓다, 농촌. 농촌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땅이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안 되냐.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만 쓰는 거예요. 좌표는.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거는 이제 분당 신도시를 건설한다, 일산 신도시를 건설한다. 그런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몇 %만 사용하고 있다? 5%. 그럼 이거는 사용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적 공부는 시작, 대장과 도면이에요. 요가리 딱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면 주민등록 초본이 있답다. 이제 옛날에 호적 등본이 있으면 호적 초본이 있고 제적 등본이 있고 이런 것이 그것도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대장에도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공유지 영명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가 나온다. 그러니까 대장의 종류에는 또 4개가 있다. 자,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영명부, 대리권 등록부. 자, 자꾸 익숙을 시키세요. 낱말을. 자,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영명부, 대리권 등록부. 요거는 나중에 배웁니다. 특별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 시작. 토지대장, 임야. 자, 그럼 보세요.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예요. 오케이? 네.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뭐다? 임야. 그러면 요게 한 쌍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저는 공부를 할 때 쌍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 말은, 제 말 들어보세요. 이수일이라는 말을 썼죠. 그럼 자동으로 뭐가 옵니까? 심순애가 오는 거지. 성춘향이라는 말을 썼죠. 자동으로 뭐가 옵니까? 이몽룡이 오는. 그럼 홀수라는 말을 쓰면 자동으로 작수가 되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럼 권리라는 말이 오면 의무는 자동으로 온다, 자동으로 한다, 자동. 이런 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글자가 딱 뜨면 자동으로 오는 글자가 있다. 그럼 제가 토지대장이라는 표현을 딱 쓰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적도도 같이 다닌다, 같이 안 다닌다, 같이. 어리게 생각하지 말고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 등본 떼야 안 떼요? 떼. 그 자리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같이 비치한다, 따로 비치한다, 같이. 이 같이 비치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요래 딱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뭐든지 있잖아요. 자, 보세요. 법학은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꼬린지름으로 딱 가면 법학은 무조건 2개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2개밖에 없다는 거는 법입니다. 유죄 아니면 무죄 2개밖에 없지. 법은 유죄 아니면 무죄밖에 없지. 맞아, 말이야? 맞아. 그럼 유죄 아니면 무죄밖에 없다는 거 할 수 있다면 없답니다. 법은 OX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법은 여러 개가 나오면 무조건 2개로 분류를 잘해야 돼요. 2개로 분류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글자를 봅시다. 무슨 대장? 토지대장. 무슨 대장? 임야.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도 2개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임야대장. 그러면 2군데다 등록될 수는 없어요. 한 군데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 이걸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 그러나 보편적으로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해라. 산은. 평지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잠깐만 1이라 보면은 700, 123, 1234, 567이거든. 이게 제 주민등록 번호예요. 그럼 주민등록 번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거든. 왜 웃었어요? 자, 요거거든. 요게 성별이지. 이해하죠? 네. 그러면 1이면 뭐다? 남자. 2면 뭐다? 여자. 3이면 뭐다? 남자. 3은 뭐다? 여자. 그 요즘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1, 2, 3, 4 이래 하거든. 그걸 그냥 홀수, 짝수 이렇게 말해요. 여기다가 홀수로 쓰면 뭐다? 남자. 짝수로 쓰면 뭐다? 여자. 아니 지금 1, 2, 3, 4거든. 여러분들은 전부 다 1, 2지.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3, 4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대는 갔다 안 갔다? 여러분 시대는 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래 안 쓰고 그냥 홀수, 짝수. 홀수 쓰면 뭐다? 남자. 짝수 쓰면 뭐다? 여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01에 오죠. 그럼 요게 소재다 소재 아니다? 소재.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지번.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배. 그럼 이제 이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산, 배. 그럼 요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지번 앞에 뭐가 들어갔다? 산이 들어가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거예요. 산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럼 무슨 대장? 토지대장. 감 잡았어요? 네.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 앞에는 뭐를 붙인다? 요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에 등록됐다. 안 들어가 있으면 토지대장에 등록됐다. 됐죠? 자, 그렇게 구별 딱 하면 됩니다. 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입니다. 요거는 5%밖에 없으니까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요거만 딱 배웁니다. 자,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래 딱 해놔 놓으세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내려옵니다.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죠? 토지의 표시입니다. 1번의 지번이죠. 옆으로 갑시다. 자, 제 손을 봅니다. 지번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시작. 번지. 그러니까, 자, 요리로 한만 딱 보세요. 글자를 한만 봅시다. 예를 들어서, 노량진동 이리 나오죠. 101이 나오죠. 그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리 나오죠. 그럼 정답입니다. 요게 소재다, 소재 아니다? 소재.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지번. 제가 적어보겠어요. 소재죠. 이게 지번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주소입니다. 번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동작구 노량진동 이걸 지적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소재. 그러니까 답입니다.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시작. 소재.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주소. 오케이? 네. 자, 요거는 시작. 지법.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시작. 지법.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뭐다? 번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차도 재밌죠, 그죠? 네, 자꾸 재미있어지세요. 네, 그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번은 그냥 사람으로 치면 번지입니다. 번지. 옆으로 가겠어요.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 공부에 죽었습니다. 등록한 번호.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2번으로 갑니다. 자, 지목이란 토지에 죽었습니다. 주된 용도. 요거는 있잖아요. 용도라는 글자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용도는 쓰임새입니다. 쓰임새.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요 소리거든. 오늘 배울 텐데 그냥 요래 생각을 하세요. 사람에게는 이름이라는 게 있어. 사람에게. 그럼 사람에게 이름이 있는데 토지에게도 이름이 있다. 그럼 사람의 이름은 부모가 정해주는 겁니다. 토지의 이름은 이름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 시작. 지목. 그러면 토지의 이름은 국가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토지의 이름 28개를 딱 정해놨는데 이 정하는 기준이 있겠지, 기준이. 그거는 그 토지가 사용하는 뭐에 따라서 용도.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아파트에 가면은 다용도실 있답다. 말 그대로 용도가 다양하니까 무슨 시다? 다양세. 그럼 두 개만 해봅시다. 요 앞에 차다니는 길 있죠. 그거는 사용하는 용도가 뭡니까? 이거를 법학에서는 통로라고 해요. 통로를 도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서울대학교는 사용하는 용도가 뭡니까? 그 학교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배우는 곳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학교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다? 네. 그러면 도로를 사용하는 용도는 뭐다? 통로를 법학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도로. 배우는 곳을 법학에서는 뭐라고 한다? 학교. 감 잡았어요? 네. 그게 용도입니다. 용도. 그러면 시험에 낼 때, 그러면 글자를 이랍니다. 지형이다, 형상이다, 성질이다, 이라면. 요 글자를 바꾼대. 그러니까 전합니다.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한다. 오더와이더 O. 지형에 따라 분류한다. 오덱스다 X. 성질에 따라 분류한다. X. 예를 들어서 뭐 형상에 따라 분류한다. X. 요 글자를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용도. 지목을 분류하는 기준은 자 시작. 용도. 그러니까 주된 형상에 따라 분류한다라면 오덱스다 X. 성질에 따라 분류한다면 뭐다? X. 그 글자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3번으로 갑니다. 경계 있죠?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됨을 죽었습니다. 직선.
어로 연결하여 지력 공부에 등록한 죽었습니다. 선. 아까 우리가 있었죠. 요래 있었죠. 그죠? 요거 있죠. 그죠? 요게 경계라는 건 아시겠죠? 이게 선이다. 선 아니다. 선이. 경계를 선으로 표시한다. 선으로 표시해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면적입니다. 면적이란 지력 공부에 대한 필지에 죽었습니다. 수평면상의 넓이. 여기서 수평면상의 넓이라는 거는 면적을 측정할 때는 바닥의 평평한 면. 이게 무슨 상의 넓이? 수평면상의 넓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감 잡았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어디를 가시느냐 이라면은 233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1장을 통과했어요. 2장은 넘겼어요. 그 왜 넘겼냐 할 때 2장은 청량을 배우거든. 청량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맨 마지막에 배웁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먼저 배우고 어려운 거는 뒤에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33페이지에 가면 토지의 등록 찾았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거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요거를 배웁니다. 토지의 뭐를 배우러 간다? 표시. 토지의 표시 요 6개를 배우러 간다. 이 말. 가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6개를 배우러 가는데, 보세요. 처음에 소재는 있잖아요. 법에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시험에 정답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좌표 있죠? 법에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정답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법에서 언급하는 거는 시작,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근데 요거는 알고는 들어갈 때 세 글자를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00번지 요리 나왔죠? 그러면 요게, 자, 정리를 합니다. 소재라는 거 이해합니까? 자, 주소라는 거 이해합니까? 자, 그럼 하나가 행정구역의 명칭입니다. 행정구역 명칭. 여기가 강동구 길동, 오케이? 네. 강동구 천호동. 이게 행정구역의 명칭이에요. 그럼 이제 풀이하겠어요. 정합니다.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시작, 소재.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뭐다? 주소. 행정법상에 여기를 시작, 행정구역의 명칭.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합니다. 인천시가, 오케이?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죠. 아, 그거 흔하게 옛날에는 인천시였지? 지금은 인천 무슨 시? 광역시. 이름이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달라. 그럼 이름이 달라졌죠? 달라졌다면은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등기부 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대장 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이거 고치는 걸 소유자가 고쳐달라고 신청을 하느냐,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느냐, 이 소리입니다. 신청을 한다,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준다, 알아서. 그럼 지금부터 글자가 앞으로 두 글자가 딱 나올 거예요. 하나는 뭘 한다? 신청. 공무원이 알아서 하는 거는 뭐다? 직권. 항상 요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합시다. 여러분들, 사회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변하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장부를. 고칠 때는 소유자가 뭘 한다? 신청. 관공서에서 알아서 하는 건 시작, 직권. 항상 요 두 개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직권은 공무원이 알아서 하는 게 직권입니다. 이해합니다? 네. 그럼 요 신청이라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소유자가 신청을 해요. 하나는 사업 시행자가 해요. 시행자가. 하나는 대위 신청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있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잠깐만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게 밭이라고 합시다. 밭. 그러면 밭 전자를 써서 지목은 전입니다. 그럼 지목이 전이죠. 근데 여기서 허가받아가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아, 제가 저 앞에 허가받아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받아가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집은 지목이 뭡니까? 네. 지목이 달라져서 안 달라져요? 달라. 그럼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달라졌으니까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됩니까? 네. 신청을 해야지. 맞지? 네. 그럼 이런 거는 신청해야 된다, 안 된다? 네. 그럼 저 이리로 다시 오세요. 이게 100제곱입니다. 됐죠?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이게 분할이거든.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분할해달라고 구청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신청.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뭘로 한다? 신청.
아니면 공무원이 알아서 하는 거는 뭐다? 제과. 그럼 아까 좀 전에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달라졌다면 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 그럼 인천 시민들이 고쳐달라고 신청한다. 신청 안 해도 관공서에서 알아서 고쳐준다. 알아서. 그게 바로 뭐고? 제과. 그럼 이제 지금부터 딱 두 개입니다. 이제 시작. 신청. 뭐다? 제과. 됐죠? 자, 그러면 신청은 3개예요. 그러면 누가 한다? 소유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공부할 때는 답은, 여러분들 답이 정형화되어 있는 거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냥 다 외우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사업자가 들어가면, 그게 공공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토지개발사업이든 뭐 도시개발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사업시행자가 있다 없다? 이제 우리가 LH공사 있죠? 그 사람이 사업시행자예요. 맞죠? 네. 그러면 사업자만 딱 들어가면 전부 다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하는 거 이단이다? 아니. 그럼 사업자 들어가면 시작. 사업시행자.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그럼 여기서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또 4명이 나와요. 그건 나중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럼 오늘은 이제 시작, 신청, 시작, 직권, 시작, 소유자, 사업시행자, 대위 신청. 이게 이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리 오세요. 그럼 여기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동입니다. 소재, 주소, 행정구역의 명칭입니다. 그러면 이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행정구역의 명칭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는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끝!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오케이? 네. 아, 그거 위에는 시험에 놓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통과?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배우러 가는 겁니다. 아까 좌표는 제가 이게 좌표라고 그랬죠? 법에 언급이 없으니까 답으로 안 만드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거든. 그러면 자, 올해 233페이지를 봐보세요. 그러면 제가 올해라는 거는 28회를 말하는 거예요. 올해라는 거 28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올해 이러니까 작년 시험이 올해 이러는데 28회가 올해 시험입니다. 오케이? 그냥 저하고 입만 맞추면 되죠. 그죠? 내년에 시험 치는 거는 몇 회고? 29회. 올해 시험 치는 건 몇 회고? 28회. 28회입니다. 오케이? 네. 근데 뭐 올해든 내년이든 그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지. 그냥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233페이지 가세요. 요거는 그럼 다시 합시다. 그럼 정확하게 말할게요. 26회 때도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고 28회 때도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자, 그럼 처음에 가봅시다. 갈로 열고 1번으로 갑니다. 토지의 등록 찾았죠? 네. 첫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 줄 것에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분, 지분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청에 지력 공부에 동그라미 칩니다. 등록.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지력 공부에 등록하는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죽었습니다. 토지의 이동. 있을 때 죽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 신청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받아. 죽었습니다. 지적 소관청의 결정. 결정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친 것만 읽겠습니다.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자, 시작. 국장. 신청은 누가 한다? 소유자.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이리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지금부터 용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의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다. 있지. 맞죠? 그러면 이 토지가 지목이 전이다. 그러면 지목이 전이라는 것은 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 대장에다가 전이라고 이래 쓰지. 요런 거는 뭐라고 그런다? 등록. 그럼 다시 이야기합시다. 애가 태어났죠? 태어났다면 출생마다 신고, 사망마다 신고, 혼인마다 신고, 자동차를 사고 팔았죠? 차량 사업소에 가서 뭐다? 등록. 집을 사고 팔았죠? 등기소에 가서 뭐다? 등기. 표현은 다를지라도 궁극적인 뜻은 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서는 신고라고 부르고, 저기에서는 등록이라고 부르고, 저기에서는 등기라고 부르고, 이해했죠? 자, 그럼 지적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등록되죠. 그러면 등록된 지목입니다. 이게 등록입니다. 등록된 지목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달라지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적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는
요 낱말 뜻을 아는 겁니다. 그럼 요래로 다시 해봅시다.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해야 하네요. 토지의 표시자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 6개 중에 하나라도 달라질 수 있다. 그 달라지는 걸 뭐라 그런다? 토지 이동. 그럼 다시 달라졌다면 변경이라고 하든지 변동이라고 하든지 그럼 알아듣기가 쉽지.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변동, 변경이라는 말을 쓴다. 이동이라는 말을 쓴다. 이동. 오케이? 요 이동입니다. 요 6개 중에 하나가 달라지는 게 토지이동입니다. 뜻이 얼마나 쉬워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전에 밭이라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밭에서 허가받아가 집 지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지목이 뭐로 바뀌었다? 네. 뭐가 달라졌다? 그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이 말.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다면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해야 된다 아닌가?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신청은 어디다가 신청을 하느냐 이 말이거든. 지적 무슨 청? 소관청. 그럼 지적 소관청입니다. 그럼 자 글자를 봅시다. 등록은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뭐다? 토지 이동. 그럼 달라졌다면 토지이동 신청은 누가 합니까? 소유자. 그러면 어디다가 신청을 한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면 지목 변경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지적소관청. 내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그럼 구청에서 해주고 안 해주고는 구청이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면 26회 시험에 요 칸을 이렇게 비워놓는 거라. 맞죠? 그래서 요 칸을 이렇게 비워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빈칸에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래 시험에 놓은 거예요. 정리합니다.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장. 신청은 누가 한다? 소유자.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올해 28회 시험에는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랬거든. 이걸 그대로 쓴 거예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래 이게 정답으로 만들었습니다. 통과. 한 장 넘기겠어요. 넘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토지의 등록상 이래가 이제 지번이 나오거든.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배우러 갑니다. 배우러 가는데 지번을 거꾸로 읽으면 번집니다. 자, 그러면 1번으로 가세요. 지번의 구성 및 표기 방법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번의 구성입니다. 기억으로 가세요. 지번은 1, 2, 3, 4 등의 형태로 표시되는 죽었습니다. 본번, 과, 의 1, 의 2, 의 3 등의 형태로 표시되는 죽었습니다. 부번.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갑니다.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를 연결한다. 이 경우 막대기 표시는 죽었습니다. 의라고 읽는다. 됐죠?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세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죽었습니다. 임야, 대장, 임야, 도.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죽었습니다. 산자를 붙인다. 됐죠? 그 다음에 갈로 열고 지번의 부여 기준입니다. 1번의 원칙입니다. 북서기본법 찾았습니까? 옆으로 갑니다.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력별로 죽었습니다. 북서에서 죽었습니다. 남동. 됐죠? 그죠?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정리합니다. 여기에 큰 타이틀로 지번이거든. 자, 이랍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시험에 내어요. 내는데, 첫 번째는 북서에서 남동입니다. 그럼 이거를 잠깐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입니다. 일단 방향 표시부터 하겠어요. 이렇게 되어졌어. 그럼 여기가 북쪽이다, 여기가 남쪽이다, 여기가 서쪽이다, 여기가 동쪽이다. 그러면 길동에 지번을 주는 거라. 지번을 줄 때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즉 1번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이 말입니다. 1번. 그러면 1번은 여기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 4, 5, 6, 7, 8, 9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게 1이 있죠. 요게 서. 그러니까 북서쪽에서 시작을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 이렇게 다 이렇게 와가 이렇게 1위로 가죠. 그죠? 그럼 요게 끝자가 있죠. 1위로 흘러가고 있죠.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남동. 그러면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 쪽으로 끝맺어 간다 이 말.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요 글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으로 끝맺는다는 거 그림에서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이제 그리고
북동에서 남서로 끝맺는다. 오덱스다 X. 북서에서 남동으로 끝맺는다. O. 그럼 이것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여기서 1이 여기에 있죠. 요게 북, 뭐다? 서. 끝은 1위로 가고 있죠. 요게 시작. 남동. 통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게 요거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집은 앞에 뭐를 붙인다? 사. 이거는 이제 옛날에 시험을 할 때 앞에 붙이느냐, 뒤에 붙이느냐 이 말입니다. 그 글자만 바꾸는 거라. 그럼 아까 보세요. 100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산, 100. 여기 100이죠. 여기 안 돼요. 집은 뭐 있다? 앞에. 집은 뭐다? 뒤에.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붙인다, 뒤에 붙인다? 앞에. 앞에 뭐를 붙인다? 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오세요. 100의, 자, 의 1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민법에는 있잖아요. 나중에 배울 때 민법에 유인성, 무인성을 이해를 못하면 법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인성, 무인성 일어날 때 원인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부모가 있다면 자식이 있거든. 보세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난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없었다면 나는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안 돼.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주가 있고 뭐가 있다? 종이. 그러니까 주종의 관계, 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는 주인이에요. 이는 종이에요. 그럼 항상 법학에서는 주가 있어야 뭐가 있다? 종이. 그러면 주는 있는데, 부모는 있는데 자식은 안 태어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주는 있지만 종은 없을 수 뭐다? 있지. 맞죠? 네. 근데 주가 없는데 종이 있다. 이거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항상 주종의 관계,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반장, 부반장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장, 부반장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서울교육대학교 부속고등학교, 부속 초등학교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서울교육대학교 여기 먹고 주, 초등학교가 먹고 부. 이게 종입니다. 종.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 앞에 번호 있죠? 요게 본번이에요. 그럼 요 뒤에 있죠? 요걸 뭐라 한다? 부번. 그럼 요게 주다, 종이다? 주. 요게 뭐다? 종. 오케이? 네. 그럼 요거 있죠? 그죠? 그럼 요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100. 이게 이제 우리가 지적을 배우기 전에는 100-1이지. 맞다. 맞아. 근데 지금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걸 다시라고 읽는 게 아닙니다. 뭐라 한다? 의. 자, 시작. 100의 1.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1위로 와보세요. 1, 2, 3, 4. 요렇게 가죠? 네. 그럼 이거는 지금 본번입니까? 부번입니까? 본번.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1의 뭐다? 1. 1의 뭐다? 2. 그럼 요거는 본번밖에 없지. 맞죠? 네. 요거는 본번도 있고 뭐도 있다? 본번도 있고. 그럼 이거는 이제 문자로 만들어낼 때, 우리나라에서 지분을 부여할 때에는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오도 와이다? 오.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분을 부여할 수도 있다. 오도 와이다? 오. 그럼 이제 이래 되는 거야. 앞에 본번이 있다, 없다? 없죠. 이런 부분만으로만 되지. 이런 지분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 주가 있고 뭐가 있다? 종. 항상 종은 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그래 딱 가져갑니다. 그럼 글자를 세 글자로 딱 줄여보겠어요. 우리나라 지분은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오다와이다? 오. 본번과 부분이 합쳐서 하나의 지분을 구성할 수도 있다. 오. 부분만으로 구성할 수는 뭐다? 없다. 그것만 딱 하면 됩니다. 통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됐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어려워지거든. 어려워지는데 동그라미 2번에 신규 등록 전환 이래 나오죠. 자, 그 옆에다가 228페이지라고 적었어요. 22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줄을 끊어놓고 공부를 하겠어요. 기억의 원칙입니다. 원칙. 신규 등록 전환의 지번은 그 지번 부여력에서 적었습니다.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그래가 부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예외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는 그 지번 부여력에 적었습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본번. 어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A.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력에 적었습니다.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접 하여 있는 경우 B입니다.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적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시입니다. 대상 토지가 죽었습니다. 여러 필지.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로 오실 때 보세요. 여기에 이래 됐거든. 신규 등록이 있어요. 등록 전환이 있어요. 자, 일단 228페이지를 갑니다. 자, 228페이지를 갑니다. 228페이지. 찾았죠? 자, 8번을 보세요. 8번에. 동그라미 1번에 신규 등록 찾았습니까? 자, 첫째 줄에 갑니다. 신규 등록이란 죽었습니다. 새로 조성된 토지 됐죠, 그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 조성된 토지 이래놓습니다. 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래놨어요.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낱말 뜻을 알아야 됩니다. 신규 등록은, 자,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신규 채용이 떴다. 이제 그럼 이거는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이에요. 그럼 처음으로 등록한다는 말을 가장 쉽게 말하면 바다입니다. 바다는 토지 이단이다? 아니지. 바다는 토지가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럼 토지가 아니니까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 이단이다? 아니지. 근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마다 이지. 그럼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었죠? 그럼 육지가 됐지.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그럼 지번을 새로 줘야 되는 거예요. 요게 무슨 등록이다? 심의등록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산관측지를 매립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등록 전환이죠. 그래서 보세요. 등록을 바꾸어주는 게 등록 전환이에요. 그럼 등록을 바꾸어준다는 말은 아까 전에 우리나라의 토지는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거든. 하나는 임야대량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무슨 대량? 토지대량. 그래서 임야대량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량으로 등록을 바꾸어주는 게 등록 전환이에요. 그럼 쉽게 해봅시다. 여기가 산입니다. 그러면 산이니까 임야대량에 등록됐고 집은 앞에 이렇게 붙여져 있었겠지. 그런데 이 산을 허물어버리고 택지를 조성할 수 있다. 산을 허물어버리고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학교를 지을 수도 있는 거라. 그러면 산이었을 때는 임야대량의 등록 대상인데 허물어버리고 택지를 조성했다 이런 평지가 됐거든. 그러면 토지대량의 등록 대상이 되는 거라. 그래서 등록을 바꾸어줘야 돼요. 그러면 지번도 새로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자, 그럼 옛날에 여기 산 37이죠? 그러면 산자만 없애고 37번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말은 토지대량에는 이미 37번이 존재할 수마다 있다. 자, 보세요. 제가 A 학교 다닐 때 37번이었어. B 학교로 전학 갔어. 37번 그대로 쓴다. 세 번 어부입받는다. 새로 주는 겁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두 개거든. 이 두 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입니다.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에요.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하나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나가 여러 필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 이래 합니다. 만약에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다 이라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시험에는 그림으로 노는 게 아니고 문자로 노는 거라. 그래서 이 문자를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안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림으로 놓으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자로 놓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 다음에 이 글자를 보세요. 원칙은 이겁니다. 예외는 이겁니다. 그래서 법학에서는 있잖아요. 원칙과 예외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럼 하나만 알읍시다. 예외죠. 예외를 무한정으로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예외를 무한정으로 인정하면 예외가 원칙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가면은 남탕, 여탕 이래 써놓지. 맞죠? 다른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지. 그런데 우리는 해독을 할 때는 여탕이 일어났죠. 해독을 할 때는 여기는 여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남자는 들어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것이. 맞아요. 그런데 3살짜리 애는 엄마 따라 여탕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예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7살짜리 엄마 딸이 여탕에 갈 수 있다 없다? 옛날에는 갈 수 있었어요. 오케이? 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만약에 7살짜리 애가 엄마 딸이 여탕에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가정은 엄마가 미리 교육을 시켜, 안 시켜? 시켜. 주인 아주머니가 몇 살이라고 물으면 5살이라고 해라 했다. 한다. 그러면 주인 아주머니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근데 이제 손님이 기분 나쁘지 않게 애가 몇 살이에요? 이래 물으면 5살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애가 이제 많이 컸는데 안에 있는 손님이 안 좋아하니까 다음부터는 아버지 따라 남탕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겠지. 그러면 억지로 7살짜리까지는 여탕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게 예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엄마 딸이 여탕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고등학교 3학년이 엄마 딸이 여탕에 갈 수 있다면 남탕 여탕에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외를 무한정으로 인정하면 된다, 된다? 안 돼. 그래서 예외는 반드시 법에다가 명문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외는 있잖아요. 토시 하나 틀려도 답이 틀리는 겁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요 글자를 읽어봅시다.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바. 시작. 재종 본번 다음 순서 본번. 제가 책을 10번 읽으라는 것도 글자를 들어봤다라고 해야 됩니다. 글자를 자꾸 익숙을 시켜야 돼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바. 글자를 자꾸 익숙을 시켜야 돼요. 경계점 잡이 등록번호라는 말이 들어봤다라고 나와야지. 처음 듣는 소리다 이러면 안 되지. 됐죠?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졌거든. 이래 되어졌어요. 자,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를 들어 길동이라고 합시다. 그럼 지번을 부여합니다. 1, 100, 1000, 만 이래 부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이래 합니다. 지번은 여러 개가 나오면은 끝번호를 항상 봐야 돼요. 끝번호는 몇 번입니까? 만. 그러면 요 속에 있잖아요. 요 속에 500번 있어요, 없어요? 크게 이야기해서 틀려도 괜찮습니다. 100번, 200번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지. 근데 다 생략을 한 거지. 맞죠? 네. 자, 만일은 있어요, 없어요? 끝번호가 몇이다? 만. 그럼 이 속에 만일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집어는 끝번호를 바라니까. 그럼 다른 말로 해봅시다. 우리 반에 학생이 30명까지 있어요. 그럼 30번까지 있죠? 그럼 한 명이 전화가 와서 몇 번입니까? 30번.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끝번호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어는 여러 개가 나오면은. 오케이? 네. 끝번호가 몇 번이다? 만. 그럼 이 속에 만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지. 그럼 이 속에 9999번은 생략되어 있다, 없다? 있죠.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신규 등록지. 요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그러면 끝번호가 몇 번입니까? 만. 그럼 이거는 만일이지. 근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옆에 지번을 보니까 몇이다? 100. 지번은 이어져야 됩니다. 이어져야 된다는 말은 100번지 옆에는 98이나 99나 101이나 102가 있어야지. 100번지 옆에 만일 하나가 뚝 떨어져서 왔다. 합리적 일환이다. 아니지. 아니면 그럼 차선책을 생각을 합니다. 옆에 몇입니까? 100. 100의 뭐다? 1.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거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만일이 합리적이다. 100의 일이 합니다. 100의.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요? 네. 이걸 문자로 말한 게 이거다. 이 말입니다. 자, 시작.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 그럼 인접토지의 본번은 몇이다? 100. 부번이 본번의 부번이니까 시작. 100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다, 맞다?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거 있죠? 요거를 문자로 한 게 이거다.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최종 본번은 몇 번 했다? 만. 다음 수문부터 본번이니까 뭐다? 만일. 이래 되는 거지. 그러면 100의 1이다. 만일이다. 100의 1.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읽을 때 시작.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래, 그림은 이해했다, 안 했다? 빨리 했다고 그러세요. 그림 이해했다, 안 했다?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를 봅니다. 예외. 예외는 요 세 가지거든. 여기서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최종 지번이 몇 번입니까? 만.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끝번호가 몇 번이다? 만. 그러면 만 뭐다? 1.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 식으로 하면은 만의 1이거든. 자, 그러면 만 1을 주는 게 합리적이다. 만의 1을 주는 게 합리적이다.
여러분들 이제 잠깐만 요리로 오세요. 항상 주, 종이라고 했죠. 항상 주가 원칙이다, 종이 원칙이다. 주. 그럼 여러분들 꼭 공부할 때 이랍니다. 주가 가능하다면 종으로는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겁니다. 주에서 항상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럼 가장 쉽게 해봅시다.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여기가 100입니다. 여기가 101입니다. 여기가 100입니다. 근데 100번지가 두 필지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100이었을 때는 한 필지죠. 그럼 지번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럼 이렇게 분할했으니까 지번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요거 100이죠. 그럼 다음은 101이지. 101은 이미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100의 뭐다? 1. 근데 만약에 101을 줄 수 있다면 100의 1로는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본번을 줄 수 있다면 부번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그러면 만 옆에 만 1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만의 1로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 이해합니까? 자, 그럼 요거를 문자로 한게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부터 본번. 자, 이제 요겁니다. 멀리 떨어집니다. 이거는 섬 이런 거예요, 섬. 그러면 여기가 신규 등록지. 끝번호가 몇 번이다? 만. 그럼 시작. 만 1.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조금 부담스러워.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1, 100, 1000입니다. 자, 여기에 만인 거예요. 자, 보세요. 글자 하나에 따라 답이 틀리거든.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었을 때는 여기에 한 필지가 온 거예요. 한 필지. 그런데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는 말 자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거거든. 그러면 서상간척지를 매립한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한다. 한두 필지다. 수만 필지다. 그 수만 필지지, 수만 필지. 한두 필지가 아니지, 수만 필지지. 그럼 만약에 보세요. 여기가 만 필지가 매립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럼 지번을 줘야 되죠. 아까 이 식으로 하면 여기가 몇이다? 100. 그럼 여기에 100의 뭐다? 1. 100의 9999. 100의 만. 이래 가는 거지. 아까 그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100가 더 크다? 100곱이 더 크다? 100곱이 더. 합리적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러면 끝번호가 몇 번이었습니까? 만이죠? 그러면 이제 시작. 만 1. 19,999. 2만이다. 자, 그럼 해독을 할 때 잘해야 됩니다. 글자를 보세요. 자, 요렇게 해봅시다. 글자를 봅시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만 1은 합리적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번지 옆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되는 거라 10만 필지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그러면 만 1부터 11만까지 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그림이 이해됐죠? 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이거를 문자로 해야 되거든, 문자로. 그럼 이게 이제 그림으로 시험에 놓는 게 아니거든. 그럼 보세요. 예외는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외는 요 세 가지라는 말은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읽으면 예외로 답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이걸로 답을 하는 거예요. 원칙으로 답하는 거예요. 예외는 요 세 개니까.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오도와이다. 오. 이제 읽습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오덱스다. 요거 읽었다, 안 읽었다? 읽었다면 원칙으로 답해야 된다. 예외를 해야 된다. 예외. 그럼 앞에서 했던 거는 오덱스다. X. 그럼 다시 신규 등록 전환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한다. 오도와이다. 오. 맞죠? 네. 그럼 안 읽습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식은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오덱스다. 읽었다, 안 읽었다? 그럼 이 원칙으로 답해야지. 예외로 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좋다. 자, 읽겠습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오덱스다. X. 다시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을 한다. 오도와이다. 오.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읽으면 요걸로 답하고 안 읽으면 요걸로 답하고. 맞아요. 네. 그럼 이거 외워 있어야 돼요? 안 외워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습니다. 그럼 안 외우면 문제를 못 맞춰요. 됐죠? 네. 그림은 이해는 했다, 안 했다? 했다. 우와, 잘합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다시 갑시다. 자, 235페이지로 갑시다. 자, 그럼 235페이지는 이제 분할이거든. 요 분할인데, 요거 있잖아요. 조금 쉬었다가. 자,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그죠? 좀 쉬었다가 합시다.